책으로도 놀 수 있다. 북들쥐의 또 쭈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올해 벌써 2024년 2월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곧 저희가 신정인가요? 구정인가요? 몰라요. 아무튼, 구정 아니에요, 구정? 그래, 이 설날을 이제 앞둔 시점에 저희가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그러게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 거의 한 2월 때까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죠? 의미로 복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 그죠? 네, 뚜님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뚜님도요. 이걸 들어주시는 소중한 구독자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룡의 힘으로 이번 연도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시작도 시작이지만 마무리도 잘하셨으면 너무 그쵸,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늘 이맘때쯤에 트렌드 코리아 녹음했었는데 이번엔 좀 다르다고. 네. 그죠? 그쵸. 이번에는 트렌드 코리아를 하지 않게 됐는데, 사실 하자고는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시기가, 저희의 마음 시기와 조금 그죠. 트렌드를 분석하기엔 일단 나의 마음의 트렌드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죠? 라는 시점으로 이번에 녹화를 이번에 녹음을 이제 트렌드 코리아 말고 이제 다른 그죠. 책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은 이 책은 디아님의 사과를 먹을 땐 사과를 먹어요인데 예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거론이 됐다가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을 때는 쉽사리 그냥 하자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24년까지 왔네요. 그러니까요. 저 이 책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뚜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 책을 읽게 됐는데 네. 그 추천해주신 의미를 너무 잘 알겠고 저한테도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네. 그러니까 24년도의 시작으로 정말 어울리는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좋지 좋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쭈님께서 이게 정말 필요하지만 이게 한줄 평도 했듯이 정말 제일 거리가 먼 것 같아서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역설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책이 오히려 그래도 애써 참으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도움이 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걸 되게 제일 조심스럽게 추천했던 책이에요. 근데 꼭 해보고 싶은. 근데 저는 그 시기가 좀 맞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필요하지 않나? 정말요. 근데 제가 본 쭈님은 항상 비판하기보다는 그걸 수용하시려고 하는 타입이어서 좋게 봐주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읽힐 땐 진짜 안 읽히잖아요, 책이. 맞아요. 그래서 쭈님은 이 한 줄 평은 어떻게 하셨나요? 사실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은 갭이어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갭이어인데, 이제, 나 자신에 온전히 몰입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갭이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의 한 줄 평은, 갭이어의 시점은 지금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용기가 안 난다. 라고. 쭈님의? 네, 이거는 저의 한 줄 평이라서 제 마음의 좀 겨냥을 솔직하게 표현을 해본 거고요. 맞죠. 이게 또 갭이어가 미국이나 다른 외국에서는 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거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거나 이런 시기 때 갖는 방학 같은 느낌이래요. 마음 방학. 근데 어느 순간 진짜 어른이 될 때야말로 방학이 필요한데 방학을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쭈님께서 정말 휴식이 필요한 시기를 이렇게 한 줄 평 해주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저는 하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는 것부터 라고 좋은데요? 네, 요약을 했어요. 왜냐면 사과를 먹을 때 사과를 먹어요가 하나의 행동을 할 때 하나만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요즘같이 멀티를 요구하는 세상에서 효율성이잖아요, 전부 다. 지하철에서도 막 책 읽고. 그게 결코 좋지가 않다라고 이제 나오는 책인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보자면, 요즘 들어서 하나의 행동에 집중해보신 적이 있는지. 저는 요즘 하나의 행동에 집중해본 적이 있습니다. 뭐죠? 있습니다. 저는 집중한 게,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슬립이신 거죠? 예, 슬립입니다. 하니의 그 자기 아니죠? 네. 허니는 아니고요. 허니는 아니고? 제가 자기를 선택한 이유는, 그러니까, 좀 이사 시점이랑 맞물린 것도 있는데요. 맞아.
제가 유일하게 턴오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자는 시간인 것 같아요. 맞죠. 근데 그 시간이 예전에도 소중했지만 요즘 더 다가오는 의미는 좀 꺼버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켜져 있으면 제가 잡다한 생각들을 정리를 하는 것도 저차도 저한테는 되게 버든으로 다가오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막 심적 여유가 많이 조금 힘든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저는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이 집을 길들이는 연습 중에 하나가 이제 잘 자느냐인 것 같은데 다행히도 제 심적 마음과 이사 시즌에 맞춰서 제 집을 익숙하게 하는 시점에서 제일 집중하는 행동이 사실 잠을 자는 거인 것 같습니다. 와, 잠자는 거 진짜 어려워요. 네, 맞아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다행히도 좀 스르륵 잘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아, 쭈님은 바로 기절해서 자잖아요? 바로, 맞아요. 언니, 어디 자? 이러면. 근데 사실 걱정도 많고, 뭔가 이게 내일이 다가오는 것도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뭔가, 그래도 잘 자는 거는, 그러니까 그만큼 자는 거에 제가 집중을 하고 있지 않나? 원래 보통 사람들 신경 쓸 게 많으면 잠도 안 오고 그러잖아요. 맞아, 제가 그래요. 근데 그나마 제가 이걸 집중해야지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무의식적으로도 잘 자야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죠. 그래서 좀 그 부분에서 제가 요즘 집중을 하고 있고 좋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에 집중 잘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여기서 제가 드릴게요. 네네. 갭이어를 보내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결론적으로는 이 작가가 갭이어를 보내면서 어떻게 있었던 그 생각을 싹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이제 책에서 가져온 발췌문을 근거로 왜 갭이어를 보내야 되고 이런 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시각과 맞아요. 좀 왜 이거의 근본적인 시각을 또 전달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좀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답변을 말하자면 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좋아요. 네, 그리고 이분께서는 29살에 한 번 가지시고 그때 배움에 집중을 하셨고 이 책은 이제 39살 때 가졌을 때 나온 책인데 그때는 휴식에 비움에 집중하셨다 했잖아요. 저는 이제 26살? 25살 후반부터 26살 초반까지 지금 저는 갭이어를 하고 생각하는데 저 아직도 생각나요. 그 방법론을 너무 많이 읽어서 첫 번째 테마 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 그거 쭈니한테 바로 이제 그 다음 질문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예산 확보하는 거랑 그리고 세 번째가 언제 일어나고 잘지 규칙적으로 하라 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리고는 그 기간 안에 여기서 핵심은 큰 틀의 테마는 정하고 그 테마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좀 추상적인 거 안 해봤던 것 같던 거 그런 걸 하는 거고 좀 모든 것들의 오픈 마인드 그리고 좀 규칙적인 삶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 이렇게 목표적인 건 하지 말라 했거든요. 맞아. 제가 이 글을 읽고 블로그를 진짜 제일 공들여서 계속 정리를 했는데 저 봤어요. 네, 그러세요? 최근에 올렸어요. 쭈님이랑 녹음해야 봤어요. 된다 해서 처음에 제가 적어놓은 거는 안 하던 짓 하기였어요. 정확하게 생각했던 테마가. 그리고 제가 그때 표기했던 시기가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이었어요. 그렇게 진짜 안 하던 짓 하기 해서 정말 안 하던 짓 했어요. 파리도 갔다 오고.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해봤는데 전 반대로 너무 잠을 못 잤어요. 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직장 다닐 때 그렇게 쉬고 싶어하고 쉴 때는 또 불안해서 못 쉬고 그 감정을 너무 많이 느껴서 인생에서 살면서 제일 많이 빠졌었고 그러다가 또 본의 아니게 기회들이 왔어요. 스타트업에서 약간 PM 느낌으로 역할 해보는 게 있어서 마케팅 역할도 했었고 그리고 또 동시에 브랜딩 역할도 하게 돼서 하게 되면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쭈님이랑 아까 올라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뚜가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네,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왜냐면 진짜 기회에 오는 거 다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저는 좀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같고요. 왜냐면 계속 이렇게 벌면서 해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직장인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나 그때 일하잖아. 이런 보상심이랄까요? 그래서 막 일하기 싫고 그때 일어나야 할 시간 최대한 일어나지 않게 하고 막 그런 약간 성격부리 심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은 여전히 저에게 좀 이슈긴 한데 좀 본의 아니게 잠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서 잠은 잘 자고 있는데 어쨌든 전 지금 갭이어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좀 더 보내고 싶어요. 좀 더 보내고 싶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책에서도 명확하게 말하지만 정말 살아있고 싶어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서 결국 그렇게 표현하죠. 네. 순간을 생생하게 보내는가. 네. 그냥 정말 너무 오늘 너무 행복하다라고 살고 싶어요. 근데 이 말이 가끔은 너 어려서 그래. 야 네가 어른 돼봐. 막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책임져야 되잖아.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왜 그렇게까지 누군가에게 그렇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스스로를 검열하는지 제가 그냥 저는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결국 그걸 언젠간 거죠. 깨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생각을 한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러니까 지금일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고 그죠. 그분도 똑같을 것 같아요. 이게 맞아요. 꼭 답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시기에 맞춰서 그리고 내 감정에 맞춰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가정에서도 그렇고 배우자나 아니면 회사에서도 개인의 삶을 찾고 싶다는 게 그들에게는 썩 유쾌한 건 아니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초반 부분에. 그게 참 결국에는 모든 인간이 외로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공지영 작가님이 최근에 너는 다시 외로워질 거란 책을 냈더라고요. 그냥 제목부터가 참 그랬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갭이어를 보내고 있고 더 보내고 싶다. 그 이유는 좀 더 살아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라고 답변하고 싶네요. 이제 여기 답변에서 그렇다면 쭈님은 갭이어를 가진다면 당장 떠오르는 테마가 뭐세요? 이거 3초 안에 말해야 돼요. 3초? 네. 전 배우입니다. 오, 배우? 이게 사실 배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제 두 번째 이제 뚜님께서 하고 싶은 질문과도 좀 이어지는 맥락인데요. 네, 그죠. 거기서 이제 제가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사이트를 느꼈던 부분은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경험이 줄어든다. 그죠. 와, 나 이거 언니한테 제일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할 건데 너무 저랑 딱 맞아요. 와, 그래서 연애 제일 많이 보시나요? 네, 연애요? 환승연애. 인간 본성. 환승연애 재밌어. 도파민네이션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환승연애가 갑자기 나와서 조금 당황을 했는데요. 뭐 그런 맥락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제가 배움을 쌓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어떻게 로직화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지는 아직 제가 숙달되지 않은 것 같아요. 배움이라는 사실은 그게 되게 필요한 거거든요. 결국 내 걸로 학습화하는 게 중요한데 그죠. 제가 많은 정보들을 정말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그거를 맞춰서 이제 빠르게 송출하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없는 느낌이에요.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해서 내가 쓰이고 있는 기분. 네. 좀 그런 기분도 들고. 근데 다만 이제 그 정보들을 내 거화 하고 싶은 욕구는 너무 커요. 그죠. 왜냐면 쭈님이 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체화하는 연습이 너무 필요한데 그런 시간적이나 물리적 시간이나 심리적 시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버든으로 다가오는 것 같고 그냥 이제 그 결과의 초래는 이제 자기. 턴오프. 근데 사실 제가 살아있다고 느낀 거는 결국 제가 그 정보를 추출을 하고 결론적으로 제가 진짜 넉넉 계세요? 이렇게 했을 때 시점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넉넉하면서 그 정보를 습득했고 결국 내 걸로 체화하는 연습이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가 대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정말 단단해졌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회사를 통해서 얻는 정보들은 많습니다. 그거를 기반을 할 수 있는 작업의 스테이지니까 되게 감사하고요.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니까. 다만 이제 저는 갭이어를 보낸다면 내 걸로 체득하는 연습? 결국 배움을 내 걸로 체득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그게 제 이번 연도 목표입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사실 더 붙여하면 네네네. 저는 북둘주가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배움이기도 해요. 왜냐면 사실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사실 경험이 이 사람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체득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꼭 지식을 체득하는 것도 아닌데 그 지식과 생각, 그러니까 모든 그 일련의 아이디어라는 부분에서 결국 내 걸로 습득하고 있는지, 그 습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국 진심으로 이어지는 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저는 배움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그거를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와, 저 너무 와닿는 게 여기 표현에서 목화, 토지 맞아요, 맞아요. 얘기하면서 그 동양적 지식을 말을 했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계절로 비유하잖아요. 막 열을 내다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점점 이제 뭔가 차분해지면서 얼어버리고 다시 또 막 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를 배울 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막 신기하고 하긴 하지만 나중에 쭈님께서는 이제 그거에 좀 더 농도가 익어서 이 지식을 진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어찌 보면 조금 더 쳐내고 더 중요한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얘를 잊게 만드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 꽃도 꽃을 피게 할 때 그 꽃을 져버리게 되면 그 꽃 입장에서는 슬프지만 꽃을 져버림으로써 열매를 맺게 되는 그 전반적인 사이클에서 주님께서도 이제 막 꽃이나 여러 가지 씨앗을 뿌리는 거에 재밌었다면 이제 이 하나를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더 농축시키고 싶으신 거죠. 그죠? 근데 그만큼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열정도 있고 네. 진심이 더 담겨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솔직히 진심이 아니면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데이터는 데이터 쌓이는 대로 이거에 집중을 하지 않겠죠. 근데 저는 그만큼 진심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속도도 빠른 것도 맞는데 그만큼 속도 빠른 만큼 그 배움을 조금 더 제 걸로 하고 싶은 게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화수목토 이런 연결을 해서 그런 연결망의 그 한 충래에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 방식 역시 제 삶의 방식에 적용을 시켜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좀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테마를 갖고 싶습니다. 결론은. 와, 너무 좋네요. 와, 이런 시기를 가지면 엄청 성장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네요. 와,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오래 살수록 세로상의 새로움은 사라지고, 새로 인식되는 정보의 양은 줄어든다. 머릿속에 입력되는 내용에 점차 신선함이 사라지면서 전보다 많은 내용이 무감각해진다. 네. 이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경험은 줄어들고 있단 말인데 이제 아까 쭈님이 해주신 말이죠. 그래서 최근에 느낀 정보의 신선함 혹은 몸으로 느낀 신선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쭈님은 이제 여기서 이 신선함을 더 농축시켜서 내 걸로 만들고 싶다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저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저는 근데 이 얘기가 결론은 없다는데 둘 다 이 신선함보다는 더 깊은 걸 원하잖아요. 그런 거 보니 어찌 보면은 우리 둘 다 이거는 잘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구멍 같은 건 잘 찾아서 이제 여기서 제대로 더 들어가고 싶은 욕망인 거지. 여기 아니야. 다시 나가서 다른 데 찾아봐야겠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둘 다. 저는 처음에 이런 신선함이나 이런 게 있었었죠. 그쵸, 있었죠. 네, 항상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전에. 뭐 브랜딩이나 너무 처음엔 그랬죠. 근데 이제 이게 하면 할수록 전 정확하게 저 요즘 상관없는 거 아닌가라는 장기하님의 상문을 읽고 있는데 너무 공감을 많이 하는 게 막 열정적인 노력보다 좀 전 요즘 담백한 노력? 담백한 열정이 더 공감에 많이 되고 더 좋아요. 그 처음에 초심자 때의 그런 열성 좋은데 좀 부담스럽고 그건 반대로 진짜 할 게 없어서 그렇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아님께서도 그 말 하셨잖아요. 20대 초반 때는
정말 할 게 없어서 사수들한테 막 혼나고 이런 걸로 사회생활 할 때 돈을 받나라는 걸 깨닫는 시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한 줄 한 줄이 다 너무 와닿았는데 그 장기하님의 말을 빌리자면 그분은 어찌 보면은 창작하신 아티스트잖아요. 그분께서는 앞으로 인기곡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기는 감이 없대요. 어느 순간. 그래서 점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점점 책임감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공감이 많이 돼요. 그래서 저도 어찌 보면 크리에이티브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선함 다른 크리에이티브한 브랜드들이 만들거나 이런 거 보면 너무 신선하죠. 좋죠. 막 자극되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거기에 좀 더 능축돼서 내가 이걸 어떻게 더 끌고 갈 수 있을까? 이게 단순히 자극이나 예술 작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느낀 정보의 신선함, 몸으로 느낀 신선함이 없네요. 지금 새로운 걸 안 하고 있나 봐요. 네, 처음 그런 시기가 조금 지났어요. 처음엔 그림 그리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뭐 문구 하나 만드는 것도 재밌었고 저는 그랬었는데. 약간 뭔가 뚜님이랑 저가 느끼는 신선함은 말씀 주신 것 좀 다른 신선함인 것 같은데 저는 그 신선함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 게 아는 게 아니다 라고 그죠? 예전에 저희가 한번 녹음을 녹음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다고 할 수 없다. 야, 네. 너 아는 거 진짜 아는 거 맞아? 아는 거 아는 게 아니다. 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A라는 우리가 사과를 예로 비쳤으니까 사과의 모습이 사실 사과의 모습이 아닐 수 있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으로 그죠. 이어져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사물의 형태가 나는 A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보니까 탐구를 해보니까 B라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신선함은 A라는 걸 발견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야 A야 A. A가 있다. 야 A야. 우리 맨날 기억 보다가 A다. 뭐 이런 거. 맞아요. 근데 그 A라는 곳에 익숙해지면 결국 그 물체를 A로밖에 조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체의 다각화를 봤었을 때 B라는 면도 있고 C라는 면도 있었을 때 즉 우리는 그걸 조금 더 농도를 높이면서 그 맞아. 대상을 좀 바라보고 싶어하는 시점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다각화하는 걸 좀 신선함으로 다가갈 수 있게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와, 맞네요. 이게 또 보는 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코로도 느낄 수 있고 입으로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너무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저희는 좀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이제 A다라는 걸 넘어서 이제 B, C, D나 근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하나의 사과인 그쵸. 하나의 사과인 거죠. 그러게요. 이거 너무 또 허를 찌르는 말이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도 좀 더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조금 좀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그럼 여기서 아까 두 번째 질문이랑 이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른은 되어진다라는 표현을 이 작가님이 마지막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되어지는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네네. 쭈님께서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참 어른이라는 단어가 아직까지는 무겁기도 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생물학적 나이로 어른이니까 어른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이제 모든 나이가 이제 생물학적 나이에 맞춰서 되어진다에 좀 포커싱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정신적도 어른이 돼가고 있겠지라고 보통은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결국 지금 나이에 맞게 해서 어떻게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나 자신이 결국 좀 내 삶을 조금 더 조명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사실 맞는데, 그러니까 내 삶을 조명하는 건 항상 똑같아요. 모든 시점에 다 그럴 건데, 이제 막 몇 년 전에 난 뭘 해야지 이런 거가 엄청 되게 많은 꿈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좀 정제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제되고 있다. 네, 정제되고 있는데 동시에 욕구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결국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가는 게 맞을까?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러니까 수많은 물음과 동시에 정제되고 있는 것 같아. 이게 되게 근데 사실 근데 이게 30대 돼도 40대 돼도 똑같을 것 같거든요. 아니요, 다를걸요. 왜냐면 북들저 하면서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다를 것 같아. 달라질 것 같아요. 아, 그쵸. 근데 저는 이 물음이 멈추면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거에서 이제 계속 간다고 말씀하시군요. 정제됨 속에서도 물음은 계속 나와야지 제가 그 순간을 생생하게 살 것 같아요. 그죠. 결국 이 책에서도 물어보는 게 지금 이 순간을 생생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어른은 되어진다는 거는 생각이 정리가 되지만 거기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게 결국 내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형태를 어떻게 나는 뭐 잘난 뭐 여성이 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솔직히 웃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 대답에 대해서. 그죠. 네, 그래서 좀 그런 저는 질문을 조금 더 해지고 있는데 그 대상이 제 삶과 제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초점이 돼가는 것 같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른이 되어진다에 저는 오히려 내가 더 정리되면서 내 주변이 보일 때 어른이 되어진다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소설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주인공들이나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게 되는 저 사람이라면 이런 기분에 저럴 수 있겠다. 예전에 내 기분이 전부였다 생각했었는데 그냥 저는 그냥 그런 걸 사회생활 하면서나 이러면서 느낄 때 그걸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내가 좀 되어지고 있구나가 이제 누군가가 더 보일 때 다른 사람이 더 보일 때 예전에 내 기분만 생각했다면 그게 전부였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저 옆에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되면서 네. 저는 약간 역설적으로 좀 그 타인의 생각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사회생활을 해야 하니까. 근데 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한테 더 집중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저한테 상대적으로 6대4 정도로 유기남이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저는 제 삶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한테 물음표를 던졌는데 그 비중을 5대5로 해도 되지 않나? 와, 근데 너무 재밌네요. 여기서 여기 작가님이 그 말 하잖아요. 우리는 되게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거 다시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다고. 맞아. 사람들마다 그 시기나 이런 거 다르지만 뭔가 절대적인 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반대예요. 늘 제 중심 6대4였다면 6이 저였거든요. 4가 남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좀 같아서 그러지 않나? 이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려면 주변을 더 봐야 되더라고요. 이게 참 재밌네요.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뭐 저희가 뭐 아무리 뚜님께서 6이 자기였고 제가 뭐 이제 남이 6이었다 해도 사실상 뚜님과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했고 행동을 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사실 같은 말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삶과 좀 어디 부분에 초점을 했는지 그런 사건들을 정리를 해봤을 때 그렇게 표현한 거지. 그렇죠. 결국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네. 사실 삶과 타인과 나를 네. 비중했었을 때 그러니까 어쨌든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죠. 게 정말 어려우면서 중요하다? 그죠. 결국 나를 어디까지 지킬 건데 맞지. 타인으로부터 그죠.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타인을 배려할 건데 그죠. 라는 걸 관점에서 보면 참 이거는 업다운이 되게 항상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결국 그 중점을 향해 가는 게 중점. 아닐까. 근데 이것도 저희 둘 다 공통점이 혼자 살 수 없다는 거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 알고 거 있어요. 봐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더불어를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의 고민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없으면 못 하잖아요. 상대방이 그렇죠. 없으면 맞죠. 안 되니까. 이런 말에 저한테 마지막 4번째 질문 해주시겠어요? 저 그리고 저한테 3번째 질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4번째 질문이랑 지금 이야기하는 맥락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네. 맞아요.
제가 또 인상적으로 받았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질문이 리액션입니다. 여기서 작가님이 표현하신 게 네. 리액션을 거부하지 못하는 우리는 소심하게 반응을 하는데 그 형태가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서 오로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죠. 이제 시끄럽고 시시한 것을 보고 듣는 사이에 생각 없이 멍하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그 시간, 이 미미한 이 해방감을 나만의 시간으로 착각을 해서 보는 게 많은 것 같다. 근데 너무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핸드폰을 보는 시간이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으로 다가왔다는 맞죠. 말이잖아요. 근데 너무 슬프면서 공감이 돼. 나도 스스로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근데 이거는 사실 이제 리액션이라는 키워드에 맞춰서 네. 써주신 것 같은데 결국 나의 리액션에 대한 태도는 이제 나를 향해 있는가 타인을 향해 있는가 그리고 혹은 이제 밸런스를 잘 유지를 하고 있는가 에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사회생활 할 때 리액션이냐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리액션이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쵸. 네, 사회생활에서는 확실히 타인을 향해 있죠. 타인을 향해 있고 그런 리액션을 요구하는 업종일수록 더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이일 때는 나한테 태도가 더 높아서 상대가 섭섭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짜증나기도 하죠. 내가 그럼 집에서도 그럼 일을 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근데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것 중에 사랑하는 나는 밖에 있다 했어요. 일하는 나와 밖에. 결국 별도의 나인 거죠. 그죠. 근데 그 별도의 나들의 여러 가지 중에서 리액션을 다르게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리액션 때문에 지칠 때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또 때로는 이게 나를 향한 리액션, 나를 위한 리액션이라고 생각했을 때가 있었는데 전 그게 발금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좀 억지도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전 이 제 발금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좋아하는 사람의 의견도 있었고 이걸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어리다는 또 다른 표현으로도 느끼시는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 리액션이라는 게 참 어쩔 때 이게 진짜 내가 원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잘 유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잘 유지 못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주변에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아요. 저처럼. 그러니까 저랑 비슷한 상황이거나 네. 어쨌든 다른 상황이어도 힘든 상황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막 마냥 긍정적이고 막 그런 상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있다 보니까 당연히 공감이라는 게 당연히 따라오잖아요. 반응이라는 게 리액션에 있어서. 근데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나는 리액션 보신가? 그러니까 그들도 나를 그걸 요청을 하는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서로의 반응에 있어서 익숙해진 거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갉아먹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연락도 안 하고 싶은 거야. 잠수. 그러니까 잠수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제 맨날 자연으로 가고 싶다고. 네,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된 거는 나 리액션 너무 많이 했구나. 근데 나에 대한 리액션은 결국 안 했구나. 그래서 조금 아차 싶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조금 더 내가 좀 조화를 못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좋은 문장이었어요. 그죠. 근데 진짜 이 문장을 읽은 다른 분들도 되게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뚜님께서도 공감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인공지능 이렇게 나오는데 리액션 해줄 로봇이 진짜 나올까요? 전 나올 것 같아요. 학습하면 되니까. 그죠. 걔네들은 감정도 없으니까 감정 노동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허 보셨죠? 저 내용만 들었어요. 아, 사만다. 네, 허를 보시면 저는 감정도 학습화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머지않고 지금 그러고 있기도 하고. 그죠. 좋습니다. 왜 인공지능 친구 나온 거 아세요? 진짜? 어플 중에서 잡힌가? 아무튼 와. 그 이제 인공지능 친구가 생겼어요. 인공지능 친구?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실제 하는 인물의 리액션을 받기에는 내가 힘든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학습시키면 내가 실제 하는 친구는 아닌데 뭔가 공감은 받고 싶어. 근데 내가 원하는 답변만 나오게 하는 친구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그 연장선이기도 한 것 같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와, 근데 그게 되게 슬프네요. 어느 순간 나랑 반대의 의견을 얘기하고 싸워야 그게 인간다움일 수 있겠네요. 근데 그거에 어느 순간. 지친 거겠죠. 그죠. 이게 다 사실 기술도 다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반의 문제점을 시작해서 만드는 그죠. 것도. 와, 또 그거에 역설적인 또 상황도 생기겠죠. 네, 그런 기반으로 나온 것들이 이제 허 같은 경우나 이제 다른 이제 블랙미러 미드 보시면 그런 걸로 좀 나온 게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추천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의 부적응화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좀 약간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러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죠. 리액션으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한테는 쭈님한테 하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그리고 쭈님은 저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나는 요즘 뭐하고 노나? 질문입니다. 왜냐면 이분께서 놀이하는 감각을 깨어냈을 때 결국에는 순간에 살아있는 거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놀이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고 결국엔 이 전체가 우리 잘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나답게. 그거를 말하기 위해서 멋진 생각을 이야기해보기 위해선 최대한 유치한 질문해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이 우아한 방황을 어떻게 우아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방황을. 하는 거에 전 마지막 질문을, 그래서 쭈님은 요즘 뭐하고 노시는지. 저는 요즘 좀 재밌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지는 포인트들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첫 번째로 환승연애 보는 겁니다. 대신 경험하는 거. 왜냐면 제가 왜 그거를 더 몰입하고 있냐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제가 연애를 하고 있어요. 네. 연애를 하고 있는데 연애를 할 때에 제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상대방과 호흡이 되게 잘 맞는 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감정에 충실하게 되는 거죠. 제가 생각했을 때가 그때가 제일 좀 행복한 것 같으니까. 근데 그게 한승연애랑 무슨 연관이 있죠? 그니까? 네. 결론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들을 타인도 똑같이 느끼는 건가? 그러니까 뭔가 이게 확인을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감정을 느낄까?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감정에 서툴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연애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을 레퍼런스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환승연애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환승연애를 기획한 이제 PD님의 의도랑도 비슷할 것 같은데 인간이 느끼는 본연의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본연의 감정이라는 게 사실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왜냐면 가면을 써야 되잖아요. 눈이 제일 반짝반짝하시네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 약간 그 진실된 감정을 카메라가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되게 이제 출연하시는 분들은 그게 되게 내가 이런 반응을 했다니 모르는 부분을 다 카메라가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걸 보면서 공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찐 감정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찐 감정을 좀 보고 싶다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면 사회에는 다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대하는 부분이 좀 크잖아요. 근데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날 것을 좀 보고 싶다는 본연의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을 좀 잘 보인 게 환승연애가 아닌가? 그래서 좀 몰입하는 것 같아요. 연애라는 감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본연의 감정을 좀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나는 그 본연의 감정에 나는 충실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좀 반성하는 것도 있고요. 와, 근데 쭈님이 다른 연애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솔로직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거는
이런 표현을 일단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찌 보면 첫인상이고 사랑의 시작을 다뤄서 좀 도파민이 분비일 수 있는데 환승연애가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는 이별과 만남과 모든 감정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봅니다. 그렇군요. 네. 뭐 그런 게 일단은 첫 번째로 요즘 노는가를 했을 때 좀 기다렸던 매주 네. 금요일? 곧이네요. 맞아요. 그러기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 뭐하고 노냐 했을 때는 저도 뭐 연애를 하고 있으니까 연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같이 하면 즐거움? 뭐 이런 것도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자연일 때 더 좋다. 약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연에서 놀 때? 자연에서 놀 때 하긴 늘 숲을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이제 세 번째 질문을 해주시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네.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사실 방황이라는 키워드인데요. 갭이어에서는 방황이 어쩔 수 없이 동반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걸 방황이라 표현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필연적이죠. 네, 네, 필연적이죠. 네. 이 단어는 필연적일 그렇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작가님은 방황하지 않으려 애쓰지 말고 방황을 잘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방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점이 지금이라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지금은 방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방황했던 시절을 회고를 해봤을 때 내가 거기서 방황을 할 때 어떤 나의 관습, 습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 지금 제가 갭이어를 가지면서 지금 방황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이분이 방황은 필연적이고 이 방황을 잘 해야 되려 역설적으로 방황하지 않을 때의 시기를 더 잘 견딜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저는 방황을 19년도 대학생 때 했었어야 했는데 그때는 무서웠어요. 방황을 해버리면 못 돌아올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의 시기에 마음껏 방황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렇게 스트레이트로 다니지 않았나. 지금 그 시기라고 생각하고 관습? 근데 생각보다 엄청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41분밖에 안 됐네요. 그죠? 관습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처음 가지고 있는 시기라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시기를 잘 보내고 나서 30이 되거나 아니면 30에서 이제 40이 되려는 시점에 또다시 한번 갭이어가 오게 된다면 지금의 시기를 제일 많이 생각해보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제 첫 번째 방황이기 때문에 정말 잘 하고 싶었어요. 전 저만의 출사표가 파리 갔던 것 같아요. 나 이제 근데 되게 멋진 것 같아요. 네, 나 진짜 나 무조건 방황할 거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사회의 얘기보다 내 말 들을 거야. 라고 했던 시작점이 전 파리였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이고 더 잘 해보고 싶어요. 그 방황을. 그래서 뚜님이 진짜 대단하고 느낀 게 진짜 텍스트를 말로 실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렇잖아요. 보통 이런 책의 요즘 필두가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을까 했을 때는 거의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바라기만 하죠. 머리로 아는 거랑 몸으로 체험하는 건 다르잖아요. 또 다른 근데 뚜님께서는 그걸 하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저는 같이 이제 인생의 파트너로서 되게 리스펙하고 이 길을 정말 응원합니다. 좋아요. 저도 그렇고. 좋습니다. 근데 아까 노는 거에 제가 없어서 조금 서운했어요. 그건 당연하죠. 진짜. 아니 포함한 우리 최근에 놀았으니까? 우리 둘이 못 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이라는 것에 없으니까 그렇군요. 놉시다. 놀아요. 이번 연도 좀 많이 놉시다. 네. 너무 작년이랑 재작년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맞아. 작년부터 이제 빈도가 조금 떨어진 네, 것 같아요. 쭈님 생일 이후로 되게 없어졌어요. 그쵸? 맞아요. 그때 자전거 탔을 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 놀았던 뚜님이랑 놀았을 때가 그런데 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때 이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좀 슬픈 것 같아요. 맞아요. 자주 놉시다. 그럽시다. 쭈님과 아휴 참 재밌네요. 네.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그래요, 주님. 갑자기 뭔가 마무리가 이상해지는데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고요. 그래요. 저희가 생각에 잠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여러분들도 갑자기 급 마무리인 것 같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오늘 하고자 했던 질문은 다 했고 아이고. 근데 저희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도 이제 그 구독자님들의 삶에 비춰봤을 때도 뚜님의 지금 삶을 사시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고 제 삶과 비슷하게 맞죠. 살고 있으신 쭈님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희의 삶이 표준화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각자의 사과를 먹는 시기가 지금 다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결국 내가 지금 현재 많이 살아있는가 그렇죠. 를 내가 좀 깨어있는가. 그 순간을 뭔가 생생하게 와닿으면서 살고 있는가를 좀 그냥 그 질문을가 다인 것 같아요. 질문이 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한번 그거를 물어보는 시점이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책은 더더욱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런 갭이어를 어떻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보내는 과정이나.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 24년 이렇게 깨어있는 걸로 포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우리 북들주도 서로에게도 더 깨어있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봐요. 다음에 봐요. 안녕!